한수원 사이버 테러 사건이 북한 해커 조직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북한은 모략 날조라며 거듭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정부의 입장 알아봅니다.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 천안함 5주기 계기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진행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TV 한반도는 지금의 민경나입니다. 오늘은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임예지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수원 사이버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 합동수사단은 작년 12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발생한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이 북한 해커 조직에 의한 사이버 테러였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보고 지난 17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인 사이버 테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정부 입장인데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에 대해 북한은 즉각 대남 인터넷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모략 날조라고 반발하였습니다. 덧붙여 아무런 과학적 담보도 없이 터무니없이 매도한다고 주장하면서 초보적인 추리 능력, 현실 분석 능력마저도 없는 무지무능아들의 엉터리 판단이라고 중간 조사 결과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한수원 해킹 사건에 대해 작년 12월 북소행 의혹이 언급되자마자 12월 28일 중방 등 북한 보도매체를 통해서 북소행설은 터무니없는 날조이며 반공화국 대결 소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모략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터무니없다, 엉터리다, 날조다, 북한의 반발 수위가 높은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한편 지난주 가장 남북관계에서 이슈가 되는 것으로 이 대북전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또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국내 민간단체는 3월 26일 천안함 폭침 5주기를 계기로 3월 초부터 대북전단 및 영화 인터뷰 DVD를 살포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대북전단이 살포될 경우 무력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고요. 특히 작년 10월 북한이 우리 대북전단 풍선을 총격했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지난해 10월과 같이 몇 발의 총탄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측이 여전히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할 것임을 예고한 상황에서 지난 22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 통보 형식을 통해 대북전단이 살포될 경우 무차별적인 기구 소멸 작전에 진입할 것이며 연속적인 징벌 타격 등을 언급하고 안전상 삐라가 살포되는 인근 지역과 군사분계선 접경 일대 우리 주민들의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네, 연속적 타격 등의 위협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대피 경고로 그 부근 주민들이 좀 불안에 떨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또 대북전단 살포하는 민간단체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합동참모본부 명의로 북측의 비난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었던 전단 살포 문제는 북한의 통보 다음 날인 지난 23일 민간 단체 측에서 전단 살포 잠정 중단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좀 이번 주 동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죠.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지난주 동향에 앞서 좀 관련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작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작년 12월 5일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또 올해 2월 23일에는 총국명의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요. 우리 측 공동의 제안에는 이렇게 통지문 접수조차 거부하는 등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대답 역시 우리민족끼리에서만 공개를 했는데요. 임금 규정 적용 문제에 대해서 입법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남측과 협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법 제정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관심이 있다면 오이사 조치 등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요. 네,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놓고 뭐 협의할 필요도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북한인데 지난주에 이 북측 관계자와 우리 기업 대표단의 면담이 이루어졌죠. 네, 지난 18일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 14명이 개성을 방북하여 북측 중앙특구 지도개발총국 박철수 부총국장 등 관계자를 면담하였습니다. 대표단은 당국 간 협의를 통한 노동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북측에 전달하였으나 북측이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에 대해서 당국 간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해법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면담이 끝났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한 주간의 북한 동향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분석 총괄과 임내지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